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연애 상담하다 보면 와, 이런 사람 만난다고?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어차피 사랑한다니까 만난다고는 하겠지. 근데 계속 만나다가는 백방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든 점에선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게 회피형 애인인데, 만나다 보면 사냥개화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잡히지 않는 것을 쫓고 싶은 본연의 욕구를 끝없이 자극해. 부처님이라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있을까? 부처님은 아마 자기 마음을 비우겠죠. 근데 보통의 휴먼인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 회피 못하게 막 뜯어고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회피형은 누가 바꾸려 하면 튀튀튀 하기 때문에 회피형이잖아요. 그니까 맨날 쫓기는 연애만 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성격만 베립니다. 문제가 생겨서 해결 좀 해보자고 할 때마다 자동 반사로 회피 스킬 써버리기 때문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죠. 이성에게 끌리는 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니니까 괴로워 죽겠어도 이 연애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사실 많죠. 오늘은 회피형 애인들의 특징이랑 회피형에게 끌리는 사람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회피형이랑 가족이든 애인이든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회피형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상대방과 자신의 감정에 멀찍이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감정과 왜 뇌를 하겠어요? 마주하는 게 괴로우니까. 그런데 사람끼리 감정적으로 접촉이 안 되면 깊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가 없다. 근데 연인끼리는 깊이 있는 관계가 되려고 하죠. 이 지점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초미녀 초혼남 아니고서야 보통 노력을 좀 하기 때문에 약간 미심쩍기만 하다가 몇 달 지나면 감정이나 정서교감이 안 되고 자꾸 핀트가 어긋난다는 걸 딱 알게 되실 거예요. 또 연인끼리 반복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려고만 하면 전용석 키를 또 사용한다. 전용석 키는 회피 스킬 말하는 거예요. 말 돌리기, 웃어넘기기, 잠수타기, 화내기, 딴짓하기, 아프다, 바쁘다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자기 진짜 감정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거리감이 느껴지죠. 가끔 솔직한 감정이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긴 한데 또 며칠 지나면 똑같아지죠. 파고들면 잠수 타거나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속이 터져도 회피형 애인 눈치를 보게 돼요. 애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건 감이 오는데 헤어지기는 싫으니까 막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자기 뇌를 고문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를 강제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왜곡돼가지고 특히 헤어진 후에 이것 때문에 후폭풍이 엄청 커요. 자괴감 오지죠. 집신도 짝이 있듯 모든 만물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다. 회피형의 반대는 뭐겠어요? 매달리는 스타일이거나 쫓아가는 추격자겠죠. 이렇게 딱 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연애나 결혼 프로그램 보면 엄청 자주 나오죠. 싸울 때 이러잖아요. 아, 숨 막혀. 나 좀 내버려둬. 네가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내가 더 피하지. 숨 막힌다고. 숨 막혀. 이러면 야, 네가 항상 문제 있으면 피하기만 하고 확답도 안 하고 다음에 하잖아. 그 다음이 도대체 언젠데. 나도 이런 사람 아니었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날 사냥개로 만들었잖아. 지금부터 회피형에게 끌리는 분들 특징을 이야기해 볼 건데,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개인 특성으로는 나도 내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상대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면 좋겠어. 회피형도 연애 초반에는 그래도 노력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에 거리를 두고 있는 건데, 연애 초반 버프 때문에 안정적인 것 같은 착각을 딱 준단 말이에요. 적절한 관심과 안정감, 이 연애 초기 경험이 아주 이상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애인이 이런 사람 아닌 걸 알아도 포기를 못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지 않을까? 이 기대를 놓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까지 한 노력과 세월이 아깝고 상대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맨날 애인 마음 유추하면서 변해주십사 애결하는 모습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아주 비참해진다고요. 이러다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는데도 화내면 헤어지자고 하거나 잠수 탈까봐 그러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가 또 한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자존감은 끝없이 자유낙하를 한다. 어디까지 떨어지나 매일 기록갱신이죠. 신경이 거의 애인이나 연애관계에 쏠리면서 자기 자신은 방치되게 되니까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정말 현타 쓰나미 오는데, 회피형이랑 몇 년 사귀고 나서 병원 가는 사람도 사실 되게 많아요. 가정 환경에서는 가족 중에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서 여기 시달리느라 고생했거나, 반대로 가족 중에 회피형이 있어서 싫지만 회피형 분위기에 익숙해. 그러면 끌릴 확률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이 여자인데 아버지가 회피형이야.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이 신세 한탄을 맨날 나한테, 소위 말하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거죠.
이렇게 듣다 보면 어머니 인생 과제가 지금 회피하는 남편 변화시켜서 회피 안 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애정 가지게 만들고 싶다 이거잖아요. 엄마 공감해주고 같이 욕해주거나 위로해주고 이러다 보면 엄마 인생 과제가 내 것처럼 돼. 이건 무의식적인 과정이에요. 의식적으로 이게 왜 내 거냐 할 수도 있지.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이게 매일매일 스며드는 거야. 무섭죠. 이렇게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스며드는 독약 같은 가치관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 엄마에게 내려받은 과제를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빠 같은 애인을 만나게 돼. 인생을 연극이라고 치면 엄마 아빠가 지금 쫓고 쫓기는 연극 한번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을 나랑 애인으로 바꿔서 내가 또 연극 한번 뛰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과제가 내 과제가 돼가지고 내가 등장인물이 돼서 이 문제 해결하면 상징적으로 부모님 문제도 겸사겸사 해결하는 것 같은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해피형 애인을 본인도 만나면 안 돼. 이미 헤어졌어야 돼. 맨날 괴로운데 왜 만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해피형에 대응하는 방식도 엄마랑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엄마 아빠랑 똑같아. 이렇게 몇 판 연극을 반복하다 보면 결혼할 나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결혼하면 엄마 아빠 복사본이 돼요. 지금 그렇게 안 되려고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예요. 또 뭔가 도망가면 쫓고 싶은 마음은 멍멍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상대가 변명하거나 분명 뭔가 있는데 숨기는 것 같고 그러면 파고들고 싶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무시하고 마는데 이게 가까운 사이에서 그러니까 맨날 문제 해결도 안 된 채로 질질 끄는 기분 들고 뭐만 있으면 회피하니까 찝찝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높은 자극에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안정적인 연애하면 지루하고 심심해. 이렇게 괴로운 마음 상태가 기본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상태로 뭐 다른 거 잘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또 회피하는 애인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다 떠나서 내가 마음을 못 주는 거야. 이런 말을 잘해. 들어보면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어. 그래서 짠해. 이런 말 들으면 연애 중에는 나는 너를 떠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걸 증명하고 싶어져가지고 이 관계에 자기를 갈아 넣어. 회피형도 상대방 잘못으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회피하니까 상대방이 못 견디겠어가지고 멘탈 다 터져가지고 상처 입고 떠난 경우가 더 많았을 거라니까요. 갓 태어났을 때 약한 걸로는 인간이 탑 클래스죠. 인간은 아기일 때 부모나 양육자가 안 돌봐주면 1000% 그냥 죽는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양육자의 돌봄이 필요한 생물이에요. 필요할 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애정주고 관심주고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도 사람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위험해. 적대적인 세상. 사람 못 믿어. 이런 신념을 머리가 아니고 감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애착 형성 과정을 말하는 건데 애착은 모든 인간관계, 자기인식, 그냥 한 인간의 삶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봐봐요. 아기는 태어났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타인이나 세상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내가 뭔가 괜찮은 존재, 의미 있는 존재인가 보구나 이렇게 자기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이 감각을 기반으로 살아가니까 하는 행동이 괜찮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또 괜찮아.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사람들도 나도 세상도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안정감,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태어났더니 아주 추워도 더워도 무서워도 배고파도 방치네? 아무리 악써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막 때린다? 주위에서는 막 고함치는 소리만 들리고 부모가 싸우는 소리겠죠? 그럼 애가 어떤 걸 느끼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세상은 아주 무섭고 위험하다. 나는 별 중요한 인간이 아닌가 봐. 뭔가를 원해봤자 아프거나 거부당하는 고통밖에 없다. 원하지를 말자. 거리를 두자. 그게 그나마 살 길이다. 덜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중심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대해줄까요? 돌아오는 딴 사람들의 반응도 좋지가 않겠죠. 그럼 또 역시 사람은 이래. 이렇게 고통 또 피하려고 더 거리 두고 그럼 다가오던 사람들도 결국 떠나지. 그러면 역시 타인에게는 뭘 원하지도 않고 거리 두는 게 맞다니까? 이 생각이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부모가 뭔가 자녀가 원할 때는 안 해주고 자녀가 간섭 안 받고 싶은 영역은 침해하고 이런 경우에도 회피형이 되기 쉬워요. 그럼 다 피하고 살면서 영영 연애도 하지 말지 왜 연애는 하는 거냐? 본질적으로는 너무 외롭고 사람 온기가 필요하니까요. 거부당하는 고통은 피하고 싶은데 외로움은 채우고 싶고 이 사람의 이 거리를 누가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 상대방은 항상 결핍을 느끼고 외롭겠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모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부모가 거리를 뒀잖아요. 근데 타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자기에게 한 것처럼 거리를 두게 돼요. 부모에게 받은 거절이라는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회피형 애인 만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회피형인 애인이 정말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관련 책이랑 영상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랑 공부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회피형이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 전선 형성이 가능한 사람, 또 심리 상담이나 커플 상담까지 꾸준히 받으면서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은 정말 잘 안 변해요. 헤어질 뻔하면 또 조금 변하려고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똑같아지고, 그러다 여러분이 너무 따지고 들어서 옴짝달싹 못할 때까지 몰리면 도망갑니다. 스스로 정말 변하려는 각오가 있느냐, 상황 모면하려고 말만 하는 거 말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별표 5개. 내가 회피형에게 끌리는데 그 이유를 그냥 사랑해서 그래! 이러면 답이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에 사랑이라는 이유를 붙여버리면 상대방과 나,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만나는 이유 중에 사랑 빼고 생각해봐야 내 어떤 결핍과 욕구가 이 관계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착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얘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거나. 근데 누가 누굴 치유해요? 자기가 더 상처받고 만신창이 된다니까? 회피형은 아무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이 독점 비슷한 특별한 느낌이 좋다거나, 또 나밖에 없는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 어떡해, 이런 느낌이 강해서, 아니면 이 회피하는 특성 자체를 뜯어고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상대방에게 나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원래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상대방을 돌보면서 이 욕구를 채우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대부분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엔진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내 결핍과 욕구를 인식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고 비슷한 연애하고 비슷하게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심리상담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수백 수천 시간의 노력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피형에 관해서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